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저거? 거실 천장에 매달린 하얀 명주실. 상태는 명주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온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부술듯 닫아 걸었죠. 그리고 그 길로 마당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삽을 움켜잡고 허겁지겁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영감, 대낮부터 뭔 삽질이요? 문틀을 잡고선 아내의 목소리입니다. 상태는 힐끗 보고는 다시 땅을 팝니다.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고 흙더미가 빠르게 쌓여갑니다. 내일 손주놈 오기로 했잖아. 근데 비가 엄청 올 것 같아. 마당에 물 고이면 큰일 난다고. 아내는 기가 찬 듯 한숨을 내쉽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죠. 일기예보에선 비 소식 하나 없던디.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겨?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또 며칠을 알아누우려고 그래. 아내의 걱정에도 삽질은 멈추지 않죠. 그렇게 마당 한편에 깊은 구덩이가 생겨납니다. 기상청보다 내 명주실이 더 정확해. 내 손끝이 먼저 아는겨. 상태는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하죠. 아내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납니다. 그때 퇴근한 아들 진우가 대문을 들어섭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엉망이 된 마당을 보고 걸음을 멈추죠. 양복바지 밑단에 흙이 튈까봐 물러섭니다.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이 걱정스럽습니다. 아버지, 마당은 또 왜 파세요? 내일 손주도 오는데 위험하게 참. 상태는 신발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말합니다. 손주 생각해서 하는 거다. 물길만 내놓고 금방 덮을 거다. 진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섭니다.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아버지를 돌아보죠. 아버지, 옛날 살던 집터에 있던 그 감나무 말이에요. 이제 다 늙어서 감도 안 열린대요. 거긴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상태는 아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애써 웃음을 참습니다. 아니 영감님, 비도 안 올 텐데 거기 우물 파는 거예요? 그는 다시 묵묵히 삽을 쥐어잡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개들은 동시에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어제보다 더 쨍쨍합니다. 매미 소리가 귓가를 때리죠. 상태는 밤새 파놓은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영감님, 사람 잡을 뻔했잖아요. 옆집 여자가 툴툴거리며 소리칩니다. 출근길의 상태가 판 구덩이에 발을 빠뜨렸던 것이었죠.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바지를 털어냅니다. 화가 난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조심 좀 하지. 거길 왜 밟아? 상태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다시 삽을 쥡니다. 이웃의 불만 섞인 소리가 골목을 채우죠. 그때 자전거를 탄 이장이 다가옵니다. 확성기를 어깨에 메고 있죠. 상태 형님, 삽질 그만하고 들어가요. 제가 기상청에 아는 사람 있는데요. 비 소식은 다 끝났답니다. 이장은
조용히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갑니다. 상태는 지나가는 이장의 뒤로 흙을 뱉습니다. 맹물이야 조금 고여도 금방 빠지지만 소금기가 들어차면 다 썩는 법이요. 아는 척들만 해대고 참 답답하구먼. 보다 못해 아들 진우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아 섭니다. 아버지,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땀에 절은 셔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금방 끝난다. 얼른 출근이나 해라. 그는 다시 허리를 굽힙니다. 한숨을 쉬며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아들의 뒷모습. 상태는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몰래 바라봅니다. 갑자기 매미 소리가 뚝 끊깁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골목. 낮고 기분 나쁜 소리가 서서히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게 다 뭐야? 땅이 먼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마른 하늘. 갑자기 구름과 함께 저 멀리 바다가 끓어오릅니다. 일단 다들 위로 올라가세요. 동네 사람들은 당황해 허둥지둥합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안가를 집어삼키려고 하죠. 역류하는 바닷물이 마을로 밀려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물바다로 변합니다. 기상청에선 아무 말 없었잖아. 이장이 확성기를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짐을 챙겨 높은 곳으로 뛰죠. 하지만 물길은 이미 골목을 막았습니다. 발목을 넘은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해수면 상승으로 바닷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시청 상황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우는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죠. 소돌마을 고립이라는 빨간 글자. 그곳엔 늙은 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배수구가 다 막혔답니다. 동료 직원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때립니다. 진우는 손을 덜덜 떨며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죠. 하지만 신호음만 가늘게 이어집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진우는 차키를 쥐고 밖으로 뜁니다. 하지만 이미 도로는 통제된 상태죠. 그 시각 상태는 폭풍 속에 서 있습니다. 흙탕물이 그의 가슴팍까지 밀려듭니다. 아직 다 안 팠는데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디. 거센 물살이 노인의 몸을 흔들어댑니다. 상태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손에는 여전히 삽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합니다. 막히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상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아갑니다. 온갖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는 물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죠. 이거 막히면 다 큰일 나는겨. 다 썩는 거요. 토사와 나뭇가지를 맨손으로 긁어냅니다. 영감님 제발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빨리 손 떼고 나와요. 새까맣게 변하는 손톱 밑. 날카로운 잔해물이 손등을 스칩니다. 그래도 상태는 멈추지 않습니다. 차가운 소금물이 상처를 파고듭니다. 아이고, 영감님. 위험해요. 이웃집 남자가
담벼락 위에서 외칩니다. 상태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합니다. 오직 배수구의 급소만을 파헤칠 뿐이죠. 노인의 어깨가 거칠게 들썩입니다. 이러면 다 썩어. 바닷물을 이대로 두면 다 썩는단 말이요. 진우는 통제선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저 멀리 어둠에 잠긴 마을이 보이죠. 물길을 뚫지 못하면 다 잠길 판입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진우는 거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줍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상태는 홀로 물길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의 굽은 등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어쩌면 좋아. 주민들은 지붕 위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물이 저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웃집 남자가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킵니다. 상태가 낮에 혼자 집착하듯 파헤쳤던 구덩이. 그곳을 덮고 있던 흙더미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나갑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물길이 드러납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를 치며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상태 형님이 파놓은 대로 가잖아. 이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노망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상태의 삽질. 그 삽질이 만들어낸 깊고 넓은 도랑을 타고 성난 바닷물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방향을 바꿉니다. 마을 옆 버려진 폐쇄 유수지로 물길이 쏟아져 내립니다. 마을로 들이치던 물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죠. 아니, 바닷물이 왜 저리로 빠져나가는 거지? 이장은 턱 밑까지 차올랐던 물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상태는 배수구가 막힐 것을 대비해 우회로를 팠던 것이었죠. 가장 완벽한 경사면에 가장 정확한 깊이로 낸 물길. 거대한 자연의 힘이 늙은 어부의 지혜 앞에 꺾입니다. 골목에 고였던 바닷물이 썰물처럼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살았다. 우리 다 살았어. 여기저기서 참았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지붕 위에 있던 이웃들은 서로의 젖은 손을 맞잡았죠. 모두가 기적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해낸 상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마른 침을 삼킵니다. 여기가 아니요. 거기로 흘러갔으면 안 되는데. 상태는 튄 흙탕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달립니다. 자신의 낡은 삽자루를 꽉 쥔 채였죠. 아들과 시청 사람들이 물러난 바다를 뚫고 마을로 진입합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부르며 앞으로 뜁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상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숨을 헐떡이며 어딘가로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진우는 영문을 몰라 아버지의 뒤를 쫓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어디 가세요? 상태는 절박한 표정으로 하염없이 골목길을 달립니다. 숨 가쁜 아들의 시선이 그 뒤를 쫓죠. 상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곳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찾으며 질주할 뿐입니다. 아니, 이 난리에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멈춰선 곳. 마을 귀퉁이에 낡은 옛날 집터였습니다. 상태가 젊었을 적
아들과 살았던 곳이죠. 그곳에는 늙고 시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상태는 감나무 밑동을 껴안고 있습니다. 굽은 등으로 나무를 온몸으로 감싸죠. 거친 손으로 상처난 나무 껍질을 만집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상태는 아이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는 초토화된 주변 논대기는 보지도 않죠. 나무 뿌리에 쌓아둔 흙더미를 점검합니다. 자신의 젖은 옷도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진우가 태어난 날 마당에 심었던 나무. 아버지에겐 그 감나무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삽질은 마을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너 어릴 적에 맨날 여기만 붙어 있었잖아. 어린 진우는 늘 그 감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흙장난을 치다 잠이 들면 그늘을 내어주던 나무. 가을이면 달콤한 홍시를 툭 떨어뜨려 주던 나무. 아버지는 먼 바다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 모습을 봅니다. 멀리서도 나무 아래 아들이 잘 있는지 확인했죠. 감나무는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소중한 흔적을 지키려 삽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무 하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시면 어떡해요. 진우는 목이 메어 소리를 지릅니다. 상태는 아들의 외침에도 손을 멈추지 않죠. 계속 흙을 긁어모아 뿌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바닷물에 절어 썩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네가 태어난 날에 심은 거다. 죽으면 안 돼. 상태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뱉어냅니다. 너 어릴 때 이 감 말고는 먹을 게 없었잖아. 나한테도 제일 소중한 나무인데 죽게 둘 순 없지. 진우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흙탕물로 얼룩진 신발끈만 내려다보죠. 가슴을 치고 올라오는 뜨거운 무언가. 그는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어깨는 더 크게 들썩입니다. 빗소리 사이로 아들의 젖은 숨소리가 섞여듭니다. 울긴 왜 울어. 다 안다. 다 알아. 아버지는 말 없는 자식이 그 나무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들의 무뚝뚝한 눈빛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말 없는 자식의 마음을 누구보다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딘 이유. 아버지는 나무 한 그루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아들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늙은 나무에 떨어진 가지를 만집니다. 부드러워진 빗물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다시 눈이 부시게 맑아졌죠. 마을 사람들이 상태네 앞마당으로 모여듭니다. 다들 커다란 삽과 밧줄을 들고 있네요. 이쪽으로 더 당겨봐요. 이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립니다. 옛집에 있던 늙은 감나무. 이제는 상태의 마당 한가운데로 자리를 옮깁니다. 주민들이 흙을 덮고 단단히 밟아주죠. 형님, 이제 감 열리면 우리가 다 따먹을 거예요. 이웃집 남자가 땀을 닦으며 웃습니다.
상태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죠. 어느새 마당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감나무 잎사귀를 비춥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거실 천장에는 여전히 명주실이 걸려 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떼어내지 않죠. 그는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의자에 기대어 깜빡 졸고 있는 늙은 아버지. 아버지, 주무세요? 진우는 빈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새 장화 한 켤레가 들어있죠. 그는 아버지의 낡은 신발 옆에 가만히 놓습니다. 상태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 상태는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고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죠. 푸른 잎사귀가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립니다. 진우가 먼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이제 바다 냄새는 안 매워요? 그 말의 상태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꽉 쥐어 잡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로 길게 겹칩니다. 살랑이는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칩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